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OK저축은행입니다. OK 이안심 F 플러스 정기예금. 예금금리가 4.51%예요. 와우, 굉장히 높죠. 예. 4.51%가 예금금리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하자, 예금을 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예,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를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예. OK 저축은행은 4.51%고요. 페퍼 저축은행은 4.5%입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예, 이게 4.1%입니다. 4대 은행의 예금금리 연 3.7%에서 3.73%의 어떤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금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축은행에 예금할래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 전체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높은 금리가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올 1월에 5.3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었지만 10% 예금금리를 준다 이렇게 하는 특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특판을 말입니다. 예, 그런 특판이 예, 여기저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 금융당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함께 말입니다. 대출금리 낮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금금리도 함께 낮아졌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한때는요. 한때는 예, 이 4대 은행의 예금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보다 낮았었습니다. 예, 지금은 3.7%, 3.73%지만 한때는 이게 낮았었어요. 기준금리가 3.5%인데 그거보다 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저축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말입니다. 예, 5.36%가 1월이었다면 3월에는 3.78%까지 떨어졌거든요. 4월에는 3.77%까지 올랐고요. 야, 떨어졌고요. 그리고 5월에는 3.90%, 그리고 6월에는요 4.01%가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오를까요? 왜 오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오를까요? 오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예. 지금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1월에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120조 7,854억 원이 지금 4월 경우에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 새죠. 1월, 2월, 3월, 4월 3개월 새에 5.1%가 줄어들었습니다. 6조 1,885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120조 7,854억 원이 114조 5,969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이게 떨어지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아 뜨거워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해줘야지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해주고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예, 사실 저축은행이 지금 적자를 냈잖아요. 적자. 1분기 3월 말 기준인가요? 예, 적어도 500억 이상 79개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습니다. 500억 이상. 540억 정도로 났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축은행 79개가 다 적자를 낸 건 아니겠죠. 그중에서 적자를 많이 낸 곳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적자를 냈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어떤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축은행에 저축 안 할래, 적게 먹을래 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서 일금융권으로 가는 바람에 일금융권은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요. 예, 저축은행에서는 돈이 빠졌고,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고육지책을 내세운 거죠. 고육지책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금금리를 올리면 이 수신고가 좀 늘어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말입니다. 이금융권 두려워합니다. 예,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3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부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탈이다, 예, 심지어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내환위기까지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너무 부채가 많아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부채 폭발이 되면 이금융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니까, 그중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예상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축은행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금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금자 보호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섣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서 말입니다. 이자까지 다 받으려고 그러면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이자까지 감안하면 한 4,7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더라도 4,700만 원 저축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축은행이 진짜 이자를 많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저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